한번 해볼까요? 유리함수 질문. 예준아, 너 마필 시너지 없지? 책은? 무리함수 줄게, 오늘. 이거 저 무리함수 있어요. 좋냐? 질문하세요, 빨리. 790번. 799. 자, 삼각형의 넓이가 14일 때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 요 삼각형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요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은 웬만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줄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주면 문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와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왔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겹치는 직선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갑시다. 그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y는 x를 선을 그어줬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되는 거라서 이 점과 이 점은 항상 대칭을 이룬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문자로 잡을 수가 있다면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하면 참이겠죠? a분의 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 첫 번째 식.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식이 두 개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 하나 만들었으니까 a와 k에 관련된 식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여기 난 아직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45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각도도 45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직 45도, 45도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진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높이를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보다는 변의 길이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이 길이가 6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2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를 나눠주면 3루트 2 이렇게 높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높이가 3루트 2야.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개의 넓이 14가 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14에다가 2 곱하고 3루트 2를 나눠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니? 3분의 14루트 2 이렇게 나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이용하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45도 각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또 가지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요 가로 길이, 이 가로 길이는 여기 x 값에서 여기 x 값을 빼면 되죠. 그래서 a분의 k 마이너스 a, 이게 요 길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이거에다가 곱하기 루트 2라면 이게 밑근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하는 게 a분의 k이고 여기가 a였으니까 이 길이가 a분의 k에서 a를 뺀 거 요거고 1대 1대 루트 2여서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면 PQ의 길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식이 복잡하잖아. 그죠? 자 요렇게 계산한 게 밑변.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4 루트 2란 소리죠. 그럼 여기 루트 2 루트 2 나눠주면 여기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로 넘겨서 a 플러스 a분의 k가 6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a분의 k를 먼저 쓸까? a분의 k 플러스 a가 6이고 얘는 a분의 k 마이너스 a가 3분의 14잖아요. 연립방정식으로 a와 k를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은 뭐 마무리는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질문. 질문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834. 834. 자, 곡선과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와 B가 있다. 이것도 거의 이거와 같은 흡사한 느낌이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일사분면에서 만난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유리함수 문제에서 그림 없이 푸는 거는 겁나 쉬운 문제. 꼭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풉시다. y는 x분의 2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a, b 이거죠? 그런 다음에 각 a, b, c가 90도, 그러니까 b에서 90도를 만족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를 C. 그래서 AC의 길이가 2루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A분의 2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얘와 무조건 대칭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무조건 a분의 2, a가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1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시 유리함수는 원래 여기에 대칭선이 있잖아요. 그죠? 괜찮나요? 이거 기울기 1이래네. 여기 수직일 거 아닙니까? 접으면 접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뭡니까? 접었잖아요. 접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되잖아. 그래서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유리함수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쁘게 대칭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죠?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되게 좋아요. 대칭으로.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가 있어서 얘와 얘가 대칭이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접었을 때 정확하게 반이에요. 괜찮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가게 선을 그었는데 이 수직으로 가는 선 때문에 얘 기울기 1이고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도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이등분삼각형 얼마 아닙니까? 수직 이등분인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접으면 정확하게 접힌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수직이면 접었을 때 정확하게 접힌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할 수 있다 까지 이해를 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식이 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2a니까 4a의 제곱, 여기서 얘를 빼면 또 4니까 16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고 이게 2 루트 5다. 그럼 양변 당연히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가 나올 겁니다. 자, 또 질문.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이거 뭐 개별로 질문하는 것도 질문하는 거지만 개별로 질문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질문해서 넘어가세요. 지금 이제 시험이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끝나고 나서 시험 범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경우에서 다시 다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함수 쪽도 니네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용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하세요. 지금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무리함수 일단 설명부터 합시다. 자, 무리함수는 그림의 정도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y는 a 루트 bx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기본형이고 a와 b에 따라서 방향과 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리함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허수기 때문에 좌표평면에다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좌표평면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리함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루트 안에 있는 애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양수에다가 x를 곱해서 정의역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최소 0이겠죠. 0보다 작은 거는 표현해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b가 양수라고 한다면 양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양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낼 거고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 정의역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소 0.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의역 x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내가 그림을 오른쪽으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x값이 커질 수는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b가 양일 경우에 그림을 오른쪽으로 그려나갈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b가 0보다 작을 경우 음에다가 x를 곱해서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x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그래서 x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b가 0보다 크면 그림을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b가 0보다 작으면 왼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됐죠? 그 다음 a가 0보다 크면 이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뭐 루트 3x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방향을 보고 오른쪽으로 갈 거다 x값을 키워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가 같이 커진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같이 커진다. 그러니까 y가 커진다는 건 그림이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x의 개수가 음수야. x의 개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왼쪽으로 그려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그려나간다는 건 x값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x값이 줄어든다.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숫자를 대입할 때마다 y값은 커진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y값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은 y값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기 때문에 x가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고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y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y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얘는 x값을 음수 쪽으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 값은 계속 커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y값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y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아래로 간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으면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뭐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오른쪽으로 가나보다 이걸 보고 아래로 가나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방향이 결정된다면 시작 지점이 있겠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라. 괜찮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이 될 때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0이고 오른쪽 아래니까 그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멘트 가지고 우리는 정의역의 범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밑으로 간다는 말을 가지고 y의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죠. 시작지만 y가 0이니까 0보다 아래쪽이니까 작은 거. 정의역과 치역을 바로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뭐 우리가 이제 기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준형을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y는 루트 뭐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우리가 y는 루트 2x라는 애를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평행이동했으니까 원래 기본형이 요래 생겼는데
요래 움직여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이 움직일 때 이 각도로 움직이냐 이 각도로 움직이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곡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자고, 그 적당히의 위치가 y 절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리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y 절편 구해야지 x에다가 0 대입하면 음수구나 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땡큐인데, 여기에서 평행이동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걸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루트 안이 0이 될 때가 시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그림은 시작하는구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4구나,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그림이 가겠구나,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니까 위로 가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말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림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시작으로 오른쪽 정의역, 그 다음에 그림은 아래쪽 y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치역,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도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푼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시작점,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 방향, 됐죠?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잘 그려졌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y 절편 정도 잡아주고, 이해되죠? y 절편이 이쁘지 않아도 얼마나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y 절편을 구해야지 x에다 0 집어넣고 루트 2 마이너스 4, 여기를 루트 2 마이너스 4,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근데 양인지 음인지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4, 4, 5면 안 지나가고, 그죠? 요렇게 지나가면 3, 4, 5면 안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연히 몇 4, 5면을 지나가지 않고 싶다, 유리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무리함수에서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걸 y 절편을 가지고 구해냈다, 이게 유리함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리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사실 무리함수에서 이제 활용하는 문제를 제외하면은 이게 다예요. 무리함수가 쉬운 이유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활용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역함수 활용하는 거랑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니네 요 문제 나오고 그때 같이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조금씩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838번. 838번, 그리고 841번. 요렇게 두 개를 얼른 풀어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838번. 이 무리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A가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일사분면 지났나?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은 A가 양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의 개수가 음수가 되죠. X의 개수가 음수면 왼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여기 똑같이 플러스니까 위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X축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고, 디귿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Y는 루트 X, Y는 루트 10X. 자, 잘 생각해 봅시다. X에다가 1, 2, 3, 4 숫자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둘 중에 Y 값은 당연히 얘가 더 빨리 커질 겁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Y가 빨리 커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밑에서 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럼 X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먼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자, 여기는 X가 얼마일 때 시작합니까? X가 얼마일 때? 지우야? X가 1일 때 시작하겠죠? X가 1일 때 Y가 B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딘지 위치는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시작 지점은 분명히 1,B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고 X의 개수가 양이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니까 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정의역 1을 기준으로 오른쪽 A는 1이고 그 다음에 치역 B를 기준으로 위쪽인데 Y가 1이라고 해서 B가 1이라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자, 다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어렵지 않습니다. 843번 846번 849번 이렇게 보죠. 시작.
자, 다시 봅시다. 유리함수 할 때도 도형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도형을 직접적으로 이동해서 식을 만들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풀었었냐면 대칭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유리함수의 이동, 도형의 이동 이야기가 나올 때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식으로 설명하기에는 그냥 그래프를 움직이는 거는 좀 불편하다 이거죠.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둘 다 시작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평행 이동을 했다면 당연히 시작점도 같이 움직였을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 시작점은 0,0이고 얘 시작점은 마이너스 2,9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그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보고 이렇게 움직인대. y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자, 846.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꼭지점 C가 요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데 A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A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되나요? 이 그림이 요 사각형이 움직일 때마다 이 A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지. 뭐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C라는 점을 기준으로 A를 바라본다면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 위로 1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거죠. 그 다음, 평행이동을 한다는 건 A가 바뀌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A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의 모양을 뜻하는 건데 모양을 이상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각도를 살짝 바꿔주는 거잖아요. x제곱의 개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y는 2x의 제곱, y는 3x의 제곱 그리라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립니다. 그죠? 대신 3x의 제곱의 폭을 조금 좁게 그리는 거죠. 둘 다 아래로 굴러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 값 때문에 아까 전에 뭐 했던 문제처럼 위로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느냐 좀 천천히 올라가느냐의 차이지 그래프의 방향, 모양은 그대로다. 각도가 살짝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x의 개수가 1이니까 a는 1이어야 되는구나. 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작점이 0,0 여기 시작점은 마이너스 b, c니까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음. 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내가 식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루트 x 마이 플러스 1에 플러스 이렇게 식 쓰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849. 마찬가지. 자, 요 문제가 나왔을 때 A는 우리는 그냥 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B값을 구할 때인데 여기 시작점은 3분의 1,0이죠. 여기 시작점은 마이너스 3분의 B, C예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3분의 1 플러스 2, 0 플러스 1 이거랑 이거랑 같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에다가 니네가 이거 식을 적용시켜가지고 B와 C를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다음. 자, 무리함수가 겹치기 위한 조건.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시다. y는 루트 x, y는 루트 5x.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요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y는 루트 5x, y는 루트 x.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구나 정도. 그러니까 얘와 얘는 애초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기 위해서는 x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갈 거고 얘랑 얘는 같다. 괜찮습니까? 올라가는 패턴은 같다.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괜찮습니까? 방향은 이 부호가 결정했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이 올라가는 폭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얘랑 포개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행 이동만 이야기했냐 대칭 이동도 같이 이야기했냐 이 정도까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답 뭐냐? 솔비야 이거 답 뭐야? 5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골라봅시다. 853 856 해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래서 x는 2에서 출발을 하고 그때 y는 1이에요. 그래서 2,1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그릴 거냐 밑으로 더 내릴 거냐 이 차이인데 y 절편을 구하시라고요. y 절편은 x가 0일 때고 그때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정의역은 2보다 작은 거 맞는 말, 치역은 1보다 작은 거 맞는 말, 얘를 평행이동했다 맞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처럼 y를 식을 표현을 하려면은 요렇게 바꿔서 식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한 거다 맞는 말.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아니죠.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얼마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을 지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고 2, 4, 5면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856 이사분면을 지나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고 1번 기억 0,2에서 시작 오른쪽 위 괜찮나요?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 니은 이거 헷갈리면은 꼭 바꿔서 써 놓으세요. 3,5에서 시작 왼쪽 위 그래서 괜찮습니까? 다음 여기 6,3에서 시작 왼쪽 아래 대신 중요한 건 y 절편을 봐라.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3이기 때문에 y 절편 양수죠. 그러니까 니네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3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된다. 괜찮습니까? 뭐 각도에 니네가 이쁘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사분면을 지난다는 이런 느낌으로 푼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차함수 이런 것들은 다 곡선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느낌을 살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의 위치인데 2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죠? 근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도 그래프의 폭이 좀 중요해서 결국 y 절편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y 절편은 중요한 점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미정계수 구하기.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 858번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요거를 응용해서 요렇게 풀어야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보지 말고 시작 지점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식을 바로 쓰는 겁니다. 아니 뭐 저거랑 겹칠 수 있으니까 니네가 쓸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으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만 마이너스 a 정도로 쓰는 건 괜찮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틀린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는 하지 마라. 요 정도 괜찮다. 됐죠? 그 다음에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점 하나 대입해야 되겠죠? 식이 하나 나와야 되니까 여기 0,1 대입해서 a 값을 찾는다. 까지. 됐습니까? 다음 뭐 할까? 자, 861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내가 먼저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861번도 풀고 860번도 풀어보세요. 860, 861 괜찮아? 네.
오, 멀쩡한 어머니. 말은 뭐 잘 버티고 있나 보다. 잠은 잘 잤니? 잠 잤는데 아프지 않았어? 안 아프죠. 그래? 안 아팠는데 왜 늦게 왔냐? 그러면? 어? 너 안 아팠는데 왜 늦게 왔냐? 박사연. 자, 시작 지점 보고 시 어떻게 씁니까? y는 왜 굳이 마이너스 a예요? a 루트 x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점 마이너스 2,3 대입해서 이 값 찾아내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식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A 정도만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응용해야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y는 뭐 2루트 x, y는 루트 4x 포개질 수 있느냐? 포개질 수 있느냐? 요런 건데 이거 포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를 루트 안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요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포개질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상수 정도는 루트 안으로 넣었다 뺐다 니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라. 이거 포갤 수 있는 애들이다. 괜찮죠? 그 다음 861. 자, 우리가 여기 이차함수 요런 패턴이 나왔을 때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기억을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수정아, 위로 볼록이니까 A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A가 음이고. Y축을 기준으로 축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A와 B의 부호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기억하네? B는 0보다 커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C는 Y 절편. 이렇게. 괜찮습니까?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세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얘는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은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냥 곱하기를 할까? AB가 0보다 작고요. 그다음 여기 축의 방정식이 이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반대네. 0보다 크고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Y 절편은 뭐 그래프를 보고 그냥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문제를 보고 우리가 풀 건데 A가 0보다 작다 그랬고 B는 0보다 크다 그랬고 C는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여기 시작 지점이 B, C. 괜찮습니까? 시작 지점은 B, C. 자, 그리고 X의 개수가 음이니까 왼쪽. 그 다음에 A가 음이니까 아래.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B는 양이니까요. 오른쪽,
y 값은 음이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뭘 특별히 계산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계속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뭐 나머지는 될 것 같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사이의 관계도 크게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최대 최소 보세요. 자, 우리는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만큼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최대 최소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프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가 있을 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바라보는 건 이렇게 해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림은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함수.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쪽.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방향으로 그림을 그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얘도 증가함수. 알겠죠? 증가함수라는 건 x가 커질 때 y가 같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x가 클수록 y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리지만 이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본다면 요렇게 바라봐야 된다. 증가 감소일 때.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면 요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x가 커질 때마다 y가 잘 줄어든다 이 말이죠. 얘는 감소함수.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 왼쪽에 있는 x값을 구해야 돼. 최대값. 괜찮습니까? 그럼 최소값을 구해라? x가 최대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최소값은 x가 최대일 때, 최대값은 x가 최소일 때 갖는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림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거다. 알겠죠? 증가함수, 감소함수인지 확인할 때는. 됐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시작점에서 그린다. 이해되죠? 바라보는 방향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873번 문제를 보고 이걸 풀어야지 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그래서 시작 지점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헷갈리면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시작 지점은 항상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일 때, x가 3일 때, y가 2가 시작점이고, x의 개수가 음이니까 왼쪽, 여기 루트 앞에 부호가 음이니까 아래. 그래서 3,2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x 절편이 y 절편이 양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려주면 이쁘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입니까? 0이네요. 괜찮습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x가 2일 때 최대값 같겠지 뭐. x에다 2 대입하면 1 이렇게.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대 최소를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고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시작점 3,2 왼쪽 아래 해놓고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같겠구나. 이렇게 그냥 문제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됐지?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875번 풀어보세요. 시작. 아유. 역함수라. 응? 어우야. 자, 봅시다.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a. 시작 지점은 4,a. 그리고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니까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a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됐죠? 그림의 생김새는 표현이 됐고,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최대값, 최소값 물어본다는 건 그림의 방향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세요. 이거는 감소함수다 라는 거죠. 내려가니까.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 5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점이 최대일 거고 마이너스 5,5를 지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얘를 구할 수 있고. 괜찮습니까? 문제에서는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3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풉시다. 좀 이따가 다시 진도를 더 나갈게요. 자, 문제 푸세요. 시작. 자, 역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이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은 x 값이 2일 때 y가 1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역함수는 일단 정의역과 치역을 말해놓고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정의역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 치역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역함수는 y는 x 대칭입니다. 그래서 y는 x를 그려주고 여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1,2를 기준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에 관한 식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고, 식은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서 x는 루트 2y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도 좋고, 아니면 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x와 y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여튼저튼 얘도 역함수다 라는 겁니다.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정리하면 얘 넘기고 양변 제곱
x-1의 제곱이 2y 마이너스 4고 4가 넘어오면 x-1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양변의 2분의 1을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게 역함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만 쓰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만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려야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해주는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정의역과 치역이었고 이게 역함수는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 치역의 역할을 하는 애가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역할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역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서는 치역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에 치역 2보다 큰 거, 정의역 1보다 큰 거 이렇게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끝인데 사실 역함수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패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만나겠느냐 만나지 않겠느냐예요. 알겠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내가 모양을 잡아놓은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조금 더 밑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무리함수 그래프가 살짝 밑으로 와줘서 이게 살짝 접하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역함수와의 교점도 한 개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이 그래프가 여기 싹 접할 테니까요. 괜찮나요? 그럼 애초에 이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그려져 있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도 요렇게 그려질 테니까 교점이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두 개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니네가 이 그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두 개가 되도록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모양을 잡는 패턴이 무리함수를 기준으로 역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싶다면 접하는 상황부터 시작점을 지나는 상황까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건 교점이 두 개라며 교점이 두 개면 어차피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 같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이 두 개면 되는 거니까 y는 x와 무리함수를 연립방정식 했을 때 해가 두 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문제 잘 내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루트 x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얘 교점 구해봐. 이렇게 교점 나 두 개 나오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보시면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교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쉬운데 이걸 니네가 교점 두 개래. 판별식이 0보다 큰가?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식을 만든다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단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양변을 제곱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에이씨 문제 잘못했어. 좀 더 이쁜 숫자 안 나오나? 자 얘로 넘어가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5로 하면 좀 쉬워지나? x가 2로 하면 좀 쉬워지죠? 1,1 지나가니까 2로 다시 합시다. 자 여기가 2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서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x 마이너스 4
x-1 x 값은 4 또는 1 분명히 그림 그리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연립 방정식을 해서 교점을 찾으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함수랑 직선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만 문제를 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근이 나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4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연근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의도치 않게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치 않는 근이에요. 알겠죠?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양변을 제곱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제곱해도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내가 원했던 식은 여기서 나오는 근인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여기에 섞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라는 건 여기에 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라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루트 x는 뭐 어떤 그래프냐? 이 그래프죠. 실제로 이 그림이 이렇게 여기.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직선과 무리함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됐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걸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판별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단 접하는 상황일 때만 괜찮습니다. 알겠죠? 접하는 상황일 때만 괜찮아요. 됐죠? 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해놓고 역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역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y는 x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그림은 2,k 어딘가에서 출발할 건데 이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고 싶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되겠구나. 이해되죠? 그럼 만날 테니까. 괜찮습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어떨 때? 접할 때. 괜찮습니까? 접할 때와 시작점이 y는 위에 있을 때 요걸로 문제를 푼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접하는 건 판별식을 써도 돼요. 왜냐? y는 x를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전에 무연근이 나온 이유가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무연근이 나오는 건데 되겠죠? 이게 한 점에서만 만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나갈 때 말고는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요 각도로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접하는 상황 말고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이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은 깔끔하게 한 점에서 만나. 괜찮죠? 그래서 접할 때만 판별식을 쓰고 다른 데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주고 괜찮습니까? 접하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점을 지나가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지. y는 x의 제곱 플러스 k가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됐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 해보세요.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차함수를 쓴 이유는 당연히 역함수가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 K가 몇 개 없나?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K의 범위를 구하자. 정수가 안 나오나 본데? 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이해합시다. K값이 양수여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K값이 0이어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K값이 음수여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했으면 우리는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려나가는 것부터 접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이로 요렇게 얘가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접하고 싶으니까 y는 x가 얘랑 접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4분의 1이면 접하는 거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일 때 접하는 거고 시작 지점에 K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이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Y절편 K가 0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그리면 접하는 걸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그림 문제가 있어.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두 개의 그림 또는 세 개의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떤 뭐보다 커라, 뭐보다 작아라, 뭐 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직선과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기준을 잡아야 돼.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게 잡히겠습니까? 요런 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공지에 떠 있잖아요. 서로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떤 기준을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접하는 걸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2점, 밑으로 내려오면 1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뭐 어떤 경계선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접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시겠죠? 문제에서 두 개의 그래프에 그냥 단순히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뭐 요렇게 생긴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냥 단순히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해됩니까? 문제를 읽어봤는데 뭐 2점에서 만나라 아니면은 뭐 1점에서 만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2점에서 만나기 위한 그 기준은 어딘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항상 접하는 데를 기준으로 위 또는 아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2점에서 만나라 라고 하면 그냥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땡큐인데
그 K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잘 모르겠어. 그럼 접하는 걸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면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접하는 걸 기준으로 위로 가면 안 만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접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라 해도 접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만나지 마라 해도 접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 만드는 그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보면 되겠지. 자, 885번 요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해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 2,6이기 때문에 y는 뭐 k에 x-2의 제곱 플러스 6 0,4 지나가는 거니까 0, 4 대입했을 때 4k 플러스 6이 4니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역함수니까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뭐야 이거?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 넣고 여기 양변에 2 먼저 곱할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12가 넘어와서 플러스 12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2에 y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x 값이 2보다 작다 그래 x 값이 2보다 작으니까 여기 뭐 절대값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음수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y 값이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 원래 y가 6보다 작다고 여기
y가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뭐 왼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 하면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되잖아. 역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랬으니까 원래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무리함수. 어디서 시작하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여기가 2,6인데? 여기? 에서 시작할 거고 여기가 0,4면 당연히 여기 4,0을 지나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a에 x 마이너스 6 플러스 2 쓰고 4,0 지나간다고 a 갖고 하면 끝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상황이 이거의 무리함수 이게 역함수구나. 그럼 역함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요걸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섞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의 정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는 뭐 설명할 게 특히 없는데 그냥 계산만 하는 거니까요. 자, 무리함수와 역함수와의 관계 여기. 자, 894번.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리함수와 역함수가 같다.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고 있다. 교점은 y는 x와 같이 만나기 때문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은 x 이런 식으로 식을 써갖고 문제를 푼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얘가 1로 넘어가서 루트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x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가지고 넘어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x의 x 마이너스 3 x 값은 0 또는 3. 왜 두 개가 나왔지? 왜요? 왜 두 개입니까? 두 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누가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괜찮습니까? 이게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무형근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양변을 제곱할 때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요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점 구할 거다 해서 교점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을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까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해서 898번 해보세요.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자,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1,K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길 원한다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딱 특정지어서 어떻게 된다. K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괜찮죠? 여기에 점선을 쓴 이유는 이게 무형분과 관련된 그래프라서 그래요. 내가 이걸 표현을 해준 거고. 그래서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면 좋냐. 여기가 시작점이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접하는 경우에서 무형분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해했습니까? 접한다 그랬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여기서 만나는데 이 접하는 상황일 때 이 무형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지금. 그죠? 접하는 상황은 무형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니네가 예를 들어서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얘랑 y는 x를 연립할 때 x는 루트 x-1 플러스 k 넘어가서 x-k는 루트 x-1 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상황과 얘랑 연립을 해서 마이너스 루트 x-1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얘를 제곱할 때와 얘를 제곱할 때가 똑같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이거와 이거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걸 제곱하든 이걸 제곱하든 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런데 접하는 상황은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를 제곱하든 얘를 제곱하든 접하는 위치는 무조건 여기밖에 없고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접선이 얘랑 접하나? 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위에서 접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은 써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여기에 양면을 제곱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 넘어와서 x의 제곱 마이너스에 2k 플러스 1의 x k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걸 만족하는 x가 한 개이고 싶다. 판별식은 0에서 k가 구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때가 접할 때 괜찮나요? 그거보다는 위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를. 괜찮습니까? 그 다음 시작 지점 지나갈 때 1,k가 여기 y는 x 위에 있다. k가 1일 때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k는 1과 얼마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 접할 때 k가 얼마 나오냐는데 이거 판별식 쓰면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거기서부터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 그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상황만 이해하면 되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 901번 어떤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판별식 써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시간 써보세요.
하면 안 되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써보세요. 동호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K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모르겠어? 자, 다시. 얘네들 연립할 거야. 교점 구하려고. 그래서, 루트 2x-4는 x 플러스 k. 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넣어놓으면 양면을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싶은 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서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쓰면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돼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여기 무형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형근과 관련된 식이 여기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다 그랬으면은 접하는 상황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접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거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네. 그러니까 조금 밑에다 그려보면 맞는 말 같아. 그지? 그려보면 맞는 말 같아. 근데 여기서는 아니잖아 사실.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면 다 된다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는 내가 의도치 않은 위치인데 이것까지 교점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접하는 걸 기준에서 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 시작 지점 지나갈 때 요 사이를 지나가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작 지점이 2,0이니까 지나가면 k가 마이너스 2겠죠 여기.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 좋겠는데 시작점 지나가는 것도 두 점이니까 이거까지는 괜찮나 보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지? 그림으로 푸세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문제로 절대값 있는 거 여기 절대값 있는 문제 있을 텐데 아이씨 안 보이네. 자 그럼 좀 이따가 하고 요거 자 이번에는 직선의 기울기를 그대로 두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좀 전에 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점을 하나 정해놓고 각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접하는 거. 그래서 자 힘들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0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접하는 것보다 낮추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정점이 있다 그랬죠? 괜찮습니까? 기울기가 k면서 0,0을 지나가는 직선.
괜찮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0일 때는 한 점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거 언젠가는 만나겠죠. 저기 저 멀리서.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접할 때에 이 기울기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접하는 건 판별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니네 할 수 있을 테니까 했어. 906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항상 그림 그려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점, 2,1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이 무리함수와 만나고 싶다 이랬죠?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 점 찍어놓고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음일 때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냐 했을 때는 여기까지지. 괜찮습니까? 이거보다 더 꺾으면은 안 만나잖아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일 때는 요 점을 지나갈 때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꺾었을 때 여기 요거보다 꺾이기만 하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뭐. 저기 멀리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지나갈 때는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해되죠? 여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시계 방향으로 더 꺾여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꺾이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작아진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무리함수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풉시다. 시작.